루이자 메이 올컷의 자전적인 소설 작은 아씨들은 미국 남북전쟁 시기 매사추세츠 주에 사는 가난한 네 자매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유머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고 있습니다. 작은 아씨들은 영화와 드라마로 셀 수 없는 각색을 거쳤습니다. 그중 그레타 거윅 감독의 2019년작 작은 아씨들은 가장 신선한 해석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최고의 각색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작은 아씨들 속 카메라와 배우 사이의 복잡하고도 조화로운 안무를 살펴보면서 그레타 거윅이 배우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지휘했는지, 또 블로킹을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와 스토리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작은 아씨들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You're going to run kind of a skinny pose right up front. I want you to look straight at the audience. Okay? 블로킹은 영화 촬영에서 가장 필수적인 준비 과정 중 하나로 감독이 화면에 나타날 배우들의 움직임과 동선을 계획하는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잘 짜인 블로킹은 영화의 스토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더불어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를 암시하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관객에게 영화를 더욱 감정적으로 와닿게 만들기도 하죠. 블로킹 과정을 건너뛰고 즉흥적인 느낌을 선호하는 감독도 있지만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블로킹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블로킹은 감독이 배우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배우들의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스크린을 통해 보여진 배우들의 동선은 감독의 특색과 역량을 가늠하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블로킹은 그 중요성에 비해 영화 속 다른 요소만큼 많이 거론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레타 거윅의 2019년 영화 작은 아씨들은 감독, 배우, 카메라가 이상적으로 어우러진 블로킹을 보여줍니다. 카메라가 한 자리에 못 박힌 것 같아 보이는 시대극 영화의 촬영과 차이점을 두고 싶었던 거윅은 작은 아씨들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배우들과 발맞춰 춤을 추는 댄서처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윅은 촬영 감독을 영화 속 등장인물 중 하나인 양 세트에서 배우들과 함께 쉬지 않고 움직이게 했죠. 이렇게 배우와 근접하며 함께 움직인 카메라는 결과적으로 관객이 주인공에게서 보다 큰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작은 아씨들 속에서 카메라와 배우의 활발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움직임은 사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작 레이디 버드를 촬영 감독과 1년에 걸쳐 토론하고 준비했던 거윅은 이번에도 많은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블로킹을 계획했습니다. 4명의 주인공이 동시에 얘기하며 다양한 등장인물과 교류한 장면이 많기 때문에 거윅은 각본 속 대사를 화면 속 움직임과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했죠. 이 부분에서 네 자매의 막내 에이미는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이 싫어서 집 밖을 배회하다가 부유한 이웃인 로리와 가정교사 브룩을 만나게 됩니다. Hello there. I'm Amy. 에이미를 데리러 가족들이 로리의 집으로 몰려오고, 이 장면에서 로리의 할아버지 제임스 로렌스 씨도 등장하면서 부산스럽지만 따뜻한 장면이 시작되죠. 총 7명의 등장인물이 서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장면이기 때문에 거윅의 블로킹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시작될 때 거윅은 로리, 브룩, 에이미를 방에 서로 다른 곳에 배치했는데요. 이들의 위치는 곧 이 방에 입장하게 될 배우들과의 블로킹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계산된 위치이기 때문에 주목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세 사람을 멀찍이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에이미를 아직 낯설어하는 로리와 브룩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죠. 에이미의 가족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방 중앙에 있던 에이미는 근처에 있던 소파에 앉습니다. 마지인 매그가 가장 먼저 들어와서 에이미 바로 옆에 앉죠. 동생을 걱정하는 매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거윅이 매그가 굳이 소파에 와서 앉게 한 이유는 하나 더 있죠. 소파 뒤에는 처음부터 브룩이 서 있었습니다. 매그가 소파에 와서 앉게 되면서 브룩은 가까이서 매그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매그의 성격과 브룩의 시선을 단번에 보여준 블로킹이죠. 동시에 브룩은 여기서 작은 역할이기 때문에 소파 뒤로 배치돼 있어서 관객은 그 앞에 있는 주요 등장인물에 관심을 쏟을 수 있습니다. 조도 따라 들어옵니다. 매그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앉아있던 로리가 조를 보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의 관심은 로리도 에이미도 아닌 책들에 쏠려 있기 때문에 조는 특정 인물과 가까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방을 돌아다닙니다. 조를 짝사랑하는 로리의 동작과 시선은 그런 조를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네 자매의 엄마 마거렛이 로리의 할아버지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둘의 친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마는 에이미를 살펴보기 위해 소파 쪽으로 가고, 조도 집어든 책을 훑어보기 위해 소파로 가면서 로리는 벽난로 근처에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로리는 소파에 모여있는 마친의 가족을 지켜보죠. 부모가 없어서 화목한 가정을 경험하지 못한 로리의 소외감을 보여줍니다. 로리의 소외감을 알아차린 듯 마거릿은 멀찍이 서서 가족을 지켜보고 있던 로리에게 다가갑니다.
마거릿은 로리에게 에이미를 돌봐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자신도 똑같이 로리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영화 초반에 마거릿은 부모가 없는 로리와 자식을 잃은 할아버지의 사정을 딱하게 여겼었죠. 마거릿이 로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것은 새로운 모자 관계가 형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로리에게 다가가 손을 내민 마거릿 같이 로렌스 씨도 소파 쪽에 있는 마치 자매들에게 다가가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로렌스 씨는 이 자리에 없는 베스를 기억하면서 베스가 언제든지 와서 피아노를 쳐도 된다고 말하죠. 언제든 집안을 드나들 수 있는 가족 같은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마거릿과 자매들은 이 방에 들어왔을 때 같이 시끌벅적하게 몰려나갑니다. 그리고 방에는 처음처럼 어색하게 세 사람만이 우뚝 서 있습니다. 수선스러운 대가족이 떠난 뒤 그 정적을 유머 있게 강조합니다. 그레타 거윅 감독의 의미 깊은 블로킹은 소수의 등장인물이 나온 장면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여기서 로리는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조에게 마침내 청혼하는데요. 조는 완강하게 거절하죠. 이 장면은 원작에서 작은 숲을 배경으로 했고 이 장면을 각색한 다른 영화들도 같은 배경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레타 거윅은 이 장면의 배경을 언덕으로 바꿨습니다. 왜일까요? 장면이 시작될 때 조는 앞장서서 걷고 있습니다. 적극적이면서 성급한 조의 성격은 보폭에서도 드러납니다. 앞서 걷고 있는 조는 뒤따라오는 로리의 달라진 표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침내 뒤를 돌아보고 나서 당황하게 됩니다. 사소한 동작이지만 원작 속 장면을 흥미롭게 만든 선택입니다. 원작에서 조는 사실 온종일 로리의 청혼을 예상했기 때문이죠. 이때 조는 로리보다 언덕 아래쪽에 있지만 조가 로리의 청혼을 피해 자리를 뜨려고 하자 이 둘의 위치는 바뀝니다. 조는 언덕을 떠나려고 하고 로리는 조를 따라가면서 조는 이제 언덕 위쪽에 로리는 아래쪽에 있게 됩니다. 흔히 영화에서 위치상 높은 곳에 있는 캐릭터는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로리는 조에게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한 처지이기 때문에 언덕 아래쪽으로 이동했죠. 조는 로리의 청혼을 받아줄 의향이 없어서 언덕 위쪽에서 로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I'm not half good enough, and I'm not this great man, and 로리가 스스로를 비굴하게 여기는 말을 하자 조는 위쪽에서 내려와 로리와 같은 눈높이에 서서 로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조는 로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청혼에 응답해 줄 수 없죠. 로리는 조가 말한 사이에 조의 말을 부인하고 싶은 듯 다른 곳을 쳐다봅니다. 절망에 빠진 로리가 차라리 죽겠다면서 언덕을 내려갑니다. 여기서 비탈진 내리막길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로리의 참담한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조는 로리를 쫓아가서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조를 쫓아가는 로리를 보여주던 조금 전 모습과 정반대가 됐습니다. 조는 로리에게 자신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불행해질지, 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없는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위치는 또다시 바뀝니다. 자신에 대한 마음을 접으라고 로리를 설득하는 조는 이제 낮은 곳에 있고 I And love I'm you, on, Joe. and you'd be ashamed of I me. love you, Joe. And we 조에게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표현한 로리는 높은 곳에 있죠. 로리는 조가 언젠가 누군가를 지독하게 사랑하게 될 것이고 자신은 그걸 지켜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영화 말미에서 로리의 말은 현실이 되죠. 결국 로리는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영화는 언덕 아래쪽에 홀로 남겨진 조를 보여주면서 벗을 잃은 조의 슬픔과 상실감을 표현합니다. 원작대로라면 조와 로리는 작은 숲속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었겠죠. 하지만 그레타 거윅은 블로킹을 통해 캐릭터들의 역동적인 내면을 뒤바뀌는 방향과 위치를 통해 시각적으로 더욱 생동감 있게 묘사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거윅은 청혼 장면만큼이나 주위 환경을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이 장면은 카메라와 배우의 관계가 특별히 흥미롭죠.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에이미는 대고모의 권유로 파리에서 그림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때는 인상주의 화파가 도래하던 시절이었죠. 천재적인 인상파 화가들을 본 에이미는 자신의 재능이 충분치 못하다고 결론짓고 그림 공부를 포기하려 합니다. 이때 로리가 에이미를 찾아옵니다. 에이미는 화실 안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로리에게 계속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미는 전날 술에 취해서 무리하게 행동한 로리에게 실망해서 로리를 볼 마음이 없죠. 가끔씩 로리를 쳐다보긴 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문장의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talent isn't genius. 로리는 에이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이미 자신의 재능이 어중간하다고 결론을 내린 에이미에게 로리의 말은 모두 헛된 위로로 들릴 뿐입니다. 이때 두 사람의 블로킹은 매우 흥미로운데요. 에이미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반면 로리는 바닥에 발을 딛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유럽에 와서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에이미는 자신의 재능과 미래가 불확실해진 탓에 정신이 산만합니다.
불안감과 좌절감 때문에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특정한 기술을 배울 필요가 없었던 로리는 의자에 앉아서 붕 뜬 채로 붕 뜬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로리가 장소를 옮기면서 둘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도 바뀝니다. 로리는 화실의 그림을 배경으로 의자 2개에 걸터 앉습니다. 의자가 놓여있는 부분은 무대처럼 화실 바닥보다 한 단위 높기 때문에 여기서도 로리의 발은 바닥에 반쯤만 걸쳐져 있죠. 심지어 로리의 등 뒤에 있는 그림 속에서도 모두가 공중에 붕 떠서 구름 속을 논일고 있습니다. 로리는 화가로서의 미래가 없으니 부자와 결혼할 거라는 에이미의 계획을 농담처럼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에이미는 로리에게 다가가고 이제까지 에이미를 따라가고 있던 카메라는 처음으로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에이미는 로리에게 영화의 배경인 19세기에 미국에 살던 여성의 현실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합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방도가 거의 없고 자신의 재산은 결혼을 하면 남편의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남편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혼을 할 거면 부자와 결혼하는 편이 에이미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이죠. 카메라는 로리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밀고 나간 에이미에게 떠밀리듯이 뒤로 움직이고 관객 또한 에이미가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에 도전한 에이미의 행진은 관객에게 에이미의 대사가 더욱 강력하게 와닿을 수 있게 만들었죠. 프로포즈 장면과 더불어 거위계 블로킹이 빛을 발한 장면입니다. 성인이 된 시점을 다루는 장면에서 카메라는 배우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움직임도 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주인공들의 성숙해진 모습을 반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점잖게 움직이게 했다고 하죠. 작은 아씨들은 그레타 거윅 감독에게 스토리텔링에 대한 열정을 일깨워준 작품입니다. 영화 내내 작은 아씨들에 대한 거윅의 애정을 발견할 수 있죠. 거윅은 작은 아씨들에서 시각적인 매체인 영화의 특징을 최대한으로 활용했고 다시 볼 때마다 디테일한 새로운 연출을 발견할 수 있어서 분석하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감독입니다. I hope some nerdy lady will watch it 20 times and pick up on all this stuff, and I want them to have lots of goodies. 영화 속 시각적인 요소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였습니다.